요즘 국제정세에서 관심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지죠. 이 문제와 연결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국이 대만을 동시에 침공해서 미국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할 거라는 썰도 있고요.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이번에 러시아를 지지할 테니 나중에 대만 문제에서 지원해달라는 약속을 했다. 이런 썰도 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반격할 때 첫 타겟을 여기로 삼을 거다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강, 즉 양쯔강 중상류에 있는 산샤댐입니다. 협곡 3개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한국식으로는 삼협댐이고요. 중국식으로는 산샤댐입니다. 산샤댐이 무너지면 수억 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매년 홍수가 날 때마다 붕괴설이 나오기도 하죠. 오늘은 산샤댐을 시작으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수력과 풍력을 좀 볼까 합니다. 태양광도 빠르게 크고 있는데 태양광 얘기는 작년 8월에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앞으로 별도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샤댐은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수력발전 규모에서 세계 최대입니다. 전력 생산 능력이 최대 22.5기가와트에 달합니다. 0.7기가와트짜리 발전기 32개를 깔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보통 한 기에 1기가와트니까 수치상으로만 보면 원전 23개와 맞먹습니다. 다만 이건 최대로 돌렸을 때 얘기고 실제로는 수량 문제로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중국의 발전 용량은 작년 기준 총 2377기가와트입니다. 산샤댐 발전소가 1% 정도 되네요. 전체 중에서 화력 발전이 55%로 비중이 가장 크고 수력은 16%로 그 다음입니다. 수력 발전 용량이 391기가와트니까 산샤댐이 거기선 6% 정도 차지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를 차지하는데 중국이 수력 발전소를 계속 추가로 지으면서 비중이 좀 내려갔습니다. 중국이 2030년 탄소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을 내걸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력 발전 비율을 낮춰야겠죠. 그 중에서도 석탄 발전에 중국이 70%가량을 의존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발전량은 여전히 높지만 용량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석탄화력 비중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화력 발전이 55%라고 하는 건 LNG 같은 가스 발전까지 포함한 거라서 좀 높고요. 어쨌든 작년 발전 설비 증가율을 보면 태양광이 20.9% 늘었고요. 풍력도 16.6% 뛰었습니다. 수력은 5.6%, 원자력은 6.8%라 전체 증가율인 70.9%에 못 미치긴 하는데 지금 짓고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증가율도 함께 올라갈 전망입니다. 참고로 발전 용량이 아니라 실제 발전량을 보면 작년에 중국이 83,000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발전 용량이 2020년 기준에 129기가와트, 실제 발전량은 5,700기가와트시였습니다. 경제 규모는 중국이 한국의 10배가 안 되는데 인구는 20배 넘게 차이가 나죠. 전기 소비 차이는 10배가 넘으니까 1인당 소비량은 한국이 아직 훨씬 많네요.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거대한 산샤댐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수력발전소가 산샤댐뿐만 아니라 14기가와트짜리 시러드 발전소, 7기가와트짜리 샹자댐 발전소, 2.7기가와트짜리 거저우댐 발전소도 있습니다. 이미 이걸로만 45기가와트여서 중국 수력발전의 1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력발전 기업인데 작년에 또 16기가와트짜리 바이허탄 발전소와 10기가와트짜리 우둥더 발전소를 추가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창장전력입니다. 상하이 증시 상장사고 종목 코드는 600900입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위안, 최근 환율로 한 90조 원이 좀 넘습니다. 중국 본토 상장사 기준 시가총액 수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7일 기준 17위입니다. 비교해보는 종목이 바로 한 계단 위인 16위에 있는 중국 석화 시노팩입니다. 시노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회사 중에 하나죠. 2018년까지만 해도 두 회사 시총이 시노팩이 2배 정도 컸는데 지금은 비슷해졌습니다. 중국도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희비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출은 의외로 좀 작습니다. 2020년 매출이 577억 위안이니까 11조 원이 좀 안 되네요. 그래도 매출 성장률은 2019년 대비 15%가 넘었고요. 2020년 영업이익은 329억 위안, 순이익은 265억 위안이었습니다. 순이익률이 46%나 되네요. 작년에는 남부지방 가뭄으로 수력발전소들이 발전량이 다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비가 늘었는데도 매출은 2020년과 비슷하게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변수가 없다면 매출은 7%, 이익은 5% 정도씩 매년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게 중국 증권가의 예상입니다.
창장전력은 핵심 국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주주가 창장 산샤 그룹이고요. 이 최대 주주가 지분 55%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기업인 창장 산샤 그룹은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업이고요.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100% 들고 있습니다. 양쯔강 일대의 수력 자원을 개발하는 임무를 받고 설립된 기업이고요. 지금은 신에너지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장전력이 속한 창장 산샤그룹에 신재생에너지 기대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산샤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상하이 증시 상장사고 종목 코드는 600905입니다. 작년 6월 10일에 공모가 2.65위안으로 상장했는데 상장 당일 44% 뛴 3.82위안으로 마감했고요. IPO 규모는 227억 위안, 약 4조 3천억 원으로 작년 중국 증시 1위였습니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해서 최근에는 6위안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900억 위안 안팎이고요. 중국 본토 증시에서 62에서 72 사이에 올라 있습니다. 이름에 산샤가 붙기는 했는데 산샤댐과는 큰 관계가 없고 주력 사업은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 기업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하나는 한국의 CS윈이나 스페코 같은 기자재 업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발전 사업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엔 발전사가 사실상 한국전력밖에 없는데 중국은 땅이 워낙 커서 발전 사업자도 많고 상장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산샤에너지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발전 사업체입니다. 1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출에서 풍력이 70%, 태양광이 30%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도 비중이 꽤 큽니다. 실적은 작년 3분기까지 매출 111억 원을 거둬서 2020년 매출 113억 원을 거의 달성했고요. 순이익은 40% 늘어난 40억 위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익률이 36% 정도로 나오네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작년 전체 예상 실적 기준으로 36배니까 약간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장전력은 20배 수준이고요. 그런데 산샤에너지는 2021년 실적에 비해서 2년 뒤인 2023년에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2배 정도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걸 반영하면 PER도 20배 정도로 내려갑니다. 중국 발전사들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전기요금 자율화라는 이슈가 있어서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전국적인 전력난을 겪은 이후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정은 좀 복잡한데요. 우선 전력난의 이유부터 보면 중국이 2060 탄소 중립을 한다면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탄광은 근무일수를 아예 연 250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탄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석탄 가격은 올랐는데 탄광업체들은 생산을 제대로 못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석탄화력 의존도가 전체 전력량의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전기료를 석탄화력 전기료에 연동하도록 해놨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중국은 전기요금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전력망이라는 한전 같은 거대 전력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유통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의 35개 전력거래소에서 시장가격으로 전기를 사고 파는 유통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 전기도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에서 위로 10%, 아래로 15% 이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석탄 가격은 치솟는데 전기요금은 고정돼 있으니 발전소들이 전기 생산을 안 해버렸죠. 이게 작년 9월에서 10월까지 벌어진 전력난의 핵심 이유입니다. 물론 호주랑 싸우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도 이유로 꼽히긴 합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작년 10월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과 상업시설이 주는 전기는 30%는 의무적으로 국가 전력망에서 사야 했는데 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다 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전력거래소의 전기료 변동폭도 상하 20%로 늘렸습니다. 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지정해서 이런 기업들은 상하 한선 없이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을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현실화한 거죠.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 발전사들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중국 정부가 안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육성하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중국 발전소 주식들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국유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